안녕하세요. 별밤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47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즘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려워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은 작은 회사의 평사원으로 일하고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늘 빠듯하게 살아왔어요. 결혼 초에는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지요. 반면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걸 쥐락펴락 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도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덕분에 월세 걱정은 없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이 집이 내가 준 것이라며 늘 저희 가정을 통제하려 하세요. 이 집은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이 감히 살 수 있었겠어? 하시며 저를 자주 몰아세우시죠. 저희 친정엄마는 올해 70이 되셨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저와 오빠를 키우느라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채소를 나르시고 너희만 잘 살면 엄마는 행복하다 하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도 엄마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며 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무척 못마땅해 하시죠. 가난뱅이 집에서 뭘 배웠겠어? 하시며 저와 친정엄마를 깔보시는 게 느껴져요. 특히 이 집이 시어머니의 소유라는 걸 강조하시며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죠. 네 엄마가 이 집에 발을 들이면 집값이 떨어져. 같은 말씀을 서슴없이 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마마보이예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지요. 예를 들어 결혼 초에 저와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엄마랑 밥 먹어 하시면 바로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갔어요. 또 한 번은 제 생일에 남편이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엄마 새 옷이나 사줘 하시는 바람에 결국 동네 시장에서 밥만 먹고 집에 왔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 라며 웃던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첫째 임신 때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한테 오늘 좀 일찍 와줘 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모셔야 해 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남편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우선시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에요.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 초대했다가 시어머니께 문전박대를 당한 일이죠. 이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면서요. 이 일은 작년 가을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작됐어요. 친정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붓고 혼자 밥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허름한 방에서 혼자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살림 챙겨 하시지만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맘 먹고 엄마를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걱정됐고 아이들도 외할머니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한테 미리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내가 잘 챙길게. 남편은 얼굴을 굳히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했어요.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허락받고 해 라며 또 어머니 타령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또 어머니 했지만 일단 넘겼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애들도 엄마 보고 싶대.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엄마는 네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 하셨어요. 제가 계속 졸랐어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와서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자. 결국 엄마가 그럼 딱 하루만 다녀갈게 하시며 허락하셨어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나물을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외할머니 오신다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죠. 엄마는 오후쯤 도착하셨어요.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오신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을 끌어안으시며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컸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불쑥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차로 10분 거리에 사시는데 그날따라 전화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집 안을 쭉 둘러보더니 거실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를 보시곤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게 뭐야? 왜 내 집에 네 친정엄마를 멋대로 데려왔어? 저는 당황해서 어머님, 제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자르셨어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지. 내가 사준 이 집에 왜 들어와서 어지럽혀? 네 엄마 같은 사람이 발 디디면 집이 더러워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집이 더러워진다라니요. 친정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오신 건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엄마는 하루만 계시다가 가실 거예요. 제가 잘 챙길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와. 당장 내보내.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라도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옆으로 가더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네 마누라가 내 집에 친정엄마를 데려왔어. 하시자 남편은 저를 보며 여보, 내가 어머니 허락받으라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 엄마를 초대한 게 잘못이야?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친정엄마를 내보내라니요.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 엄마예요. 제가 모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 집은 내가 사준 거야.
네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져 하셨어요. 그때 거실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커서 다 들으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시더니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갈게요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왜 잘못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괜찮아. 내가 가면 다 해결돼. 너는 네 살림 잘 지켜 하셨어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챙겨서 문을 나섰어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빨리 가라니까 하시고 남편은 여보, 그냥 보내드려 라고만 했어요. 아이들은 왜 할머니 가지 마 하며 울었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따졌어요. 여보, 이게 말이나 돼? 내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쫓겨나?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남편은 당신도 알잖아. 이 집은 어머니가 사준 거야.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집을 사줬다고 내 엄마를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며칠 뒤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아이고 괜찮아. 내가 괜히 갔어. 너는 시어머니 잘못이어. 하셨어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엄마는 왜 늘 자신을 낮추시는 걸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더 심해지셨어요. 며칠 뒤 또 오셔서 네 친정엄마 다시는 안 데려오지? 하시더니 부엌을 뒤지셨어요. 친정엄마가 두고 간 된장 항아리를 보시곤 이런 걸 왜 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하시며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저는 어머님, 그건 엄마가 손수 담근 거예요 라고 외쳤지만 네 엄마가 만든 건 다 더러워 하시며 계속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어머니 화나셨네. 그냥 넘어가 라고만 했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내가 이 집 정리 좀 하게. 네 옷장 좀 비워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라 옷을 꺼냈어요.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가 제 옷을 치우고 본인 옷을 걸어 놓으셨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잠깐 쓰는 걸 거야. 뭐 어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느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왜 저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시어머니가 이 집을 사줬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정당한 걸까? 그리고 남편의 마마보이 같은 태도. 그저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마 라며 저를 다독이는 모습이 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왜 그 자리에서 더 당당히 맞서지 않았을까? 왜 엄마 손을 더 꽉 잡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허름한 단칸방에서 사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엄마가 앉아 계신 낡은 소파와 그 위에 얇게 깔린 담요가 눈에 들어와요. 엄마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하시며 웃으시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제 가슴을 찌르죠. 지난번 찾아뵀을 때 엄마가 손수 깎아주신 사과를 먹으며 옛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저를 등에 업고 다니시며 우리 딸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하고 기도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그렇게 애쓰셨는데 저는 엄마에게 상처만 드린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떡을 사들고 갔어요. 엄마는 아이고 이 비싼 걸 왜 샀어 하시며 타박하시다가 결국 한 조각을 드시곤 우리 딸이 사준 거라 더 맛있네 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손은 저를 키우느라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느라 터지고 갈라진 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손을, 엄마를 왜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물어도 차마 대답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해요.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집에서 내가 그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네 친정엄마가 감히 어디라고 하시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이 정말 제 집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라지만 여긴 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제가 밥을 짓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곳인데 왜 저는 늘 이방인처럼 느껴질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해요. 지난주에도 시어머니가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 하시자 남편은 여보, 어머니 부탁이니까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별밤 사연 가족 여러분, 이 사연을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무겁고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라도 친정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 더 많은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엄마께 새 목도리를 사드렸어요. 엄마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샀어?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목도리를 두르신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계신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리겠다고. 친정엄마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엄마를 보내드린 게 너무 후회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이제라도 좋은 딸이 될게요. 별밤 사연 가족 여러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제 마음이 여러분께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